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세금을 비롯해서 각종 규제,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11.9%, 11%가 좀 넘게 이렇게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 현재 61,700불 이런 정도 수준인데, 네, 모건 스탠리라는 대형 투자은행, 이 자산운용사가 마침내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천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허용을 했죠. 네, 곧 웰스파고 또 UBS, 자,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 또 따라서 모건 스탠리를 따라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사는 큰 돈이 밀려드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이 상승장의 초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보고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네, 현재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미국 대선 그리고 그 속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1월 미국 대선에서 확실한 거 한 가지. 그거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둘 중 한 명이 당선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기는 한데, 네, 아직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예컨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또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현직 부통령인 이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트럼프랑 대선 토론을 하면서 그동안 백악관하고 주류 언론이 감춰왔던 바이든의 노인성 치매 증상, 이게 생방송을 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주류 오바마 그룹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한 목소리로 바이든 물러나라. 자, 바이든 너로는 트럼프랑 못 붙는다. 트럼프를 못 이긴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결국 바이든이 우여곡절 끝에 항복을 하면서 대선 후보 자리를 카말라 해리스한테 주기는 했는데요. 자, 문제는 해리스한테 대선 후보 자리를 주기는 했는데 경제에 안 좋은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부 바이든 책임이다. 자, 이러기에는 해리스가 현직 부통령이죠. 네, 해리스도 경제가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유세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리겠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는데요. 트럼프든 해리스든 비트코인만 얘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건데 어차피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이너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이든 무슨 밈코인이든 개코인이든 자, 코인 투자 유권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크립토 얘기를 할 거라는 건데요. 트럼프가 그랬죠. 네, 저는 통틀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정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8일 목요일 네, 카말라 해리스 선거 캠프하고 주로 민주당 쪽의 코인 업계 관계자들이 만나는 화상회의, 줌 미팅이 있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캠프하고 코인 업계가 만나는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 민주당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회의를 주최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인데 코인 친화적인 민주당에서 코인 친화적인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 로 칸나 의원인데요. 이 사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월리 아데예모 이 사람이 재무부 여기 차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차관이라기보다는 2인자고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때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바마가 퇴임한 뒤에는 오바마 재단의 초대 회장을 지닌
오바마의 핵심 측근입니다. 바이든한테 대선 후보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해리스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막판에 인준을 해준 게 오바마고, 자, 민주당 최고의 실세가 오바마라는 점에서 월리 아데에모, 이 친구가 지금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 이 크리스틴 루시우스, 이 사람은 해리스의 선거 캠프 핵심 참모고요. 자, 업계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느냐? 마크 큐반, 잘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사업가이자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죠. 그리고 또, 네, 론 코너웨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 투자자 중에서 민주당에 돈을 대온 실리콘밸리 투자자 중에 한 명이자 아주 돈 많은 부자죠. 론 코너웨이, 이 사람하고 또 재무부의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요, 해리스가, 자, 그동안 이제 보도된 거를 좀 검색을 해보자면 카말라 해리스 비트코인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리버럴한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리버럴, 자, 이 말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로 진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통상 리버럴이다 이러면, 정치인한테 리버럴이라고 하면 좌파라는 의미와 거의 같게 쓰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너무 리버럴하다 이러면 강성 좌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정치인을 좌우, 그리고 중도, 이렇게 셋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해리스는 가장 좌파의 가장 왼쪽에 있는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마다 찬성 반대 투표를 한 기록, 그걸 분석한 이 결과인데요. 이데올로기로 분석을 한 건데, 보면 연방 상원의원으로 해리스가 활동을 하면서 법안 투표한 걸로 볼 때, 자, 좌파 중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는, 여기가 중도라고 본다면요, 좌측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는 의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의원 누가 있나요? 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있죠.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나왔고 그냥 민주당과 표를 같이 하는 의원이라서 사실 민주당 의원이죠. 이 버니 샌더스 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 활동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좌파적인 의원으로 분류가 된 사람이 바로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연설하고 얘기한 기록을 보면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데 그렇지만 결과는 평등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 똑같이 태어났으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똑같이 결과물을 가져가야 한다,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비트코인에 대입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평등하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념 성향으로 보면요, 카말라 해리스는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정부가, 국가기관이 통제하고 검열할 수 없는 암호화 기술에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게 민주당 주류, 이 좌파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세, 오바마가 과거에 밝혔던 입장인데요. 바이든 정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국가가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걸 앞장서서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의 핵심 측근인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에모, 바로 요 사람입니다. 자, 월리 아데에모가 의회에서 했던 연설 내용을 보면요, 암호화폐는 테러단체나 범죄자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의회가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요, 이 카말라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며칠 전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정해야 하는지 이걸 놓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트럼프한테 코인 투자 유권자 다 뺏기면 안 되고 우리도 우호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해리스한테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해온 것처럼
때려잡는 쪽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카말라 쪽이 움직인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나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주일이 훨씬 넘도록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기자회견을 해서 질문을 받아야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볼 텐데 해리스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주류 언론은 그렇다고 해리스한테 기자회견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언제 과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동안 해리스가 보여온 이념 성향으로 보면 정부가 통제하고 검열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에 반대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사유재산, 시장 자유가 아니라 균등 분배, 결과의 평등, 자, 이런 걸 강조한 걸로 볼 때도 전 세계 모든 자산이 그렇듯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있는 비트코인에 비판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자면요. 코인 투자 유권자 없이도 해리스가 만약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념 성향에 가깝게. 자, 근데 코인 투자 유권자 표를 가져와야 한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코인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